경쟁이 심각한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시장인 블루오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적 과제는 시작 지점과 담당 조직을 정하는 일입니다. 적절한 시작 지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영업 부문, 서비스 등 기업에 관련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개척자, 정주자, 이민자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개척자는 가장 혁신적이고 따라서 성장 가능성 역시 큰 분야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주자는 이미 경쟁이 심하고 성장 가능성도 낮은 시장입니다. 마지막 이민자의 경우 혁신의 여지가 없어 기존의 방식대로 지속해 나가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정주자 부분이 비대한 회사는 변화에 취약하고 장차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유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적절한 인재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부서를 이어줄 뿐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레드오션의 상황 혹은 현재의 경쟁적 환경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 환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구성원들의 현실 인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선도적 기업이나 다른 경쟁자들에 맞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객들의 경험으로부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얻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작업은 블루오션 혹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사무실을 떠나 매장이든 가정이든 현장으로 가서 현재 시장 동향을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분석하는 일입니다. 즉, 현실인식과 대한 모색을 통하여 어떠한 블루오션이 존재하며 어떻게 그를 선도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블루오션 전략을 시행할 분야를 결정한다면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활동은 이미 경쟁자가 많은 레드오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거나 저평가되어 온 경쟁이 낮은 시장인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워리 파커는 블루오션 시장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창업 당시 안경 종류의 80% 이상을 럭소티카라는 한 회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독점 상태 속에서 럭소티카는 가격을 비롯한 업계의 표준을 세웠는데 안경을 원가의 20배나 되는 높은 가격으로 팔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거나 혹은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맞서 워리 파커는 실제 매장을 여는 대신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였고 안경을 기존 제품의 20% 수준인 $100 이하로 팔았습니다. 즉, 안경을 자주 바꾸기 어렵거나 고가의 안경을 맞추기 힘든 이들을 위한 저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크게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나아가 워리 파커는 고객들이 매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안경을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함까지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안경 산업 경험이 없었음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저가 안경이라는 아이디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언론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일례로 2015년 패스트 컴퍼니라는 잡지는 워리 파커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블루오션 지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창조로 나누어집니다. 창조적 파괴는 전통적인 경영 개념으로 새롭고 우월한 기술이 오래되고 열등한 기술을 대체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VHS 비디오 테이프가 비터맥스 테이프를 몰아내고 DVD가 다시 VHS 비디오 테이프를 대체한 현상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을 소멸시킬 파괴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영화관을 도태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신구 기술이 공존하는 파괴적 창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반 운전자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게 만들므로써 운전 산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버가 기존의 면허를 가진 검증된 택시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택시와 우버는 경쟁하면서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이 잠재적 시장에 뛰어들 때 발생하는 파괴적이지 않은 창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첫째로 최소한 시장 개척기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므로 소수의 기업이 독점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의 일자리나 수익을 대체 혹은 파괴하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파괴적이지 않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블루프린트는 공장에서 저온 압착 주스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스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해당 기업은 기존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수제 주스를 내놓는 한편 출장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음료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주스가 커피나 청량 음료를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전통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품질 향상은 전략적 우위를 얻는 방법이었고, 이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낮추면 품질이 떨어지는 식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타깃은 대규모 할인점이면서도 월마트와 같은 경쟁자들과는 달리 디자인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할인점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중시하였지만 미적인 요소는 타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역과 같은 로고는 고급 브랜드만큼이나 인상적이었고, 넓은 통로와 열린 배치, 그리고 밝은 조명 등을 갖춘 내부 디자인이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마트는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난한 로고와 좁은 통로, 창고와 같은 높은 천장으로 이루어진 매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기업들은 가까운 경쟁자를 모방하는 데 과도한 수고를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적 분야의 직접적인 경쟁자 대신 간접적인 경쟁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질성이 중요한 레드오션 전략이 아닌 차별성에 초점을 둔 블루오션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규모 할인점인 타깃은 월마트와 같은 경쟁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하기 위하여 알렉산더 맥퀸을 비롯한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릴리 퓰리처, 로다트, 리버티 오브 런던, 메리메코와 같은 브랜드들의 타깃 한정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고급 브랜드에서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할인점 고객층을 만족시킴은 물론 할인점에는 눈조차 주지 않았던 고객들까지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미소니와 함께한 타깃의 2011년 협업 제품은 보그 잡지에 소개되어 패션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산업 구조가 경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 모두 기존의 산업 규범을 바꿀 수 없는 자연적인 무언가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이러한 기존 상태의 의문을 품고 나아가 이를 무너뜨리려는 마음가짐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기업과 고객이 모두 기존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가지는 불만사항에 둔감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경험으로 치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례로 매장에 와서 침대를 사는 고객은 상당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실에 있는 한정된 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험해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은 배달비나 설치비로 더욱 올라갔으며 환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온라인 매트리스 업체인 캐스퍼가 이러한 기존의 관행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구매 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의 불편을 덜어준 점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매장들과는 다르게 관대한 환불 정책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선택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단 하나의 제품만을 출시하였는데
다양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대한 매트리스를 작은 상자에 담는 포장 방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혁신입니다. 간결한 포장과 설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널리 퍼졌고 이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3년 동안 캐스퍼를 비롯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 매트리스 시장의 9%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7년 실시한 캐스퍼와 타깃의 협업 역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에는 오히려 실리와 같은 대기업이 이를 모방하여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블루오션으로의 전환은 리더가 조직에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의 핵심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이해하기에 앞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야 하고 앉아서 보고서를 읽거나 머리를 맞대는 대신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우연히 통찰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체험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정보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공학 분야에서의 뛰어난 통찰력과 기타 특별한 경험을 다룬 서적인 더 파워 오브 모먼츠에서 저자인 칩 히스와 단 히스는 이를 진실에 걸려 넘어진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경영에서도 생활에서도 경험을 통한 학습은 수동적인 배움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영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고객의 관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보다 쉽게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영자가 고객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인데 이러한 일종의 연기를 통해 모호한 주제들을 분명한 문제로 전환시키는 일이 가능합니다. 조직 심리학의 대가인 아담 그랜트는 뷰자드라는 관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익숙한 개념인 데저뷰를 뒤집은 것으로 데저뷰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면 뷰자드는 새롭게 느껴짐에도 친숙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오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일부 직원들을 고객처럼 행동하게 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